프란치스코 교황의 몽골 3억 방문에 한국 주교단이 동행합니다. 가톨릭 신자 수는 적지만 몽골의 지정학적 특성과 몽골과 한국 교회 사이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한국 주교단 동행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타국으로부터 방류 지지 표명 등을 이끌어내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일본을 직접 방문했는데 관련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공동의 집에 관한 대화를 주제로 한 성미술 청년작가 기획전이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진행 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받을 소설을 밑바탕으로 한 전시 소식 CPBC가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몽골을 3옥 방문합니다. 몽골은 가톨릭 신자가 1,5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공동체인데요. 함께 희망하기란 주제로 진행되는 교황의 여정에 한국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몽골 3옥 방문 메인 로고입니다. 몽골의 국경과 전통 가옥인 게르가 표현되어 있고 바티칸의 상징인 노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이어지는 교황의 몽골 순방 주제는 함께 희망하기입니다. 교황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머무르며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몽골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몽골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세계 종교 간 회의에도 참석하며 스포츠 경기장인 스텝 아레나에서 미사도 집전합니다. 교황이 몽골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몽골은 가톨릭 신자가 인구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교회 규모가 작은 곳이지만 이번 방문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몽골은 교황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데다 교황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련의 영향을 받던 국가에서 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다시 싹을 틔운 모습을 보면서 교황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Non c'è annunzio senza movimento, senza uscita, senza iniziativa. Questo vuol dire che non c'è cristiano se non è in cammino. 한편 교황의 몽골 순방에는 한국 가톨릭교회 고위 성직자들도 동행합니다. 주교회의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염수정 추기경, 옥현진 대주교, 정순택 대주교, 정신철 주교, 문창우 주교, 한정현 주교가 동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교회는 한국 교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한 교황대사가 몽골 교황대사를 겸해왔던 건 교황청이 한국 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주변국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합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들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일본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책위 간사위원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당연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활동의 일환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정들 소화하고 오셨나요? 저희가 작년 한 8월, 9월부터 결성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 일본 정부가 방류하겠다고 하는 이 오염수가 정말 깨끗해질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네. IAEA 최종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제 더 이상 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우리는 반대한다. 네. 그걸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으로서의 이제 집회도 하고 행진도 한 건데요. 총리 관저 앞, 동경전력, 외무성, 경제산업성 그리고 원자력 규제위원회
각각 거기를 일본 현지에서 또 이걸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과 같이 집회도 하고 행진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공동 입장도 발표하고 외신 기자클럽에서 같이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이게 아니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그 대안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알리기도 하고 연대 기반도 마련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라는 공감대 하에서 일본의 또 관련 시민단체 또 전문가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일본 내에서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의 논거는 뭔가요? 첫 번째, 저희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IAEA 최종 보고서를 봐도 네. 이 오염수가 깨끗한 게 처리되어서 바다에 방류해도 된다라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여전히 이것은 오염된 물이다.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처리했지만 여전히 오염된 물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첫 번째가 이게 기계가 잘 얘를 거를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정수기예요. 정수기가 아주 오염된 진흙탕 물인데 이 물을 방사성 물질과 범벅된 이 물을 잘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액체 폐기물이다. 네, 그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대안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안을 찾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다른 거 없어 이게 아니고 IAEA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옵티마이제이션 원칙이라 그러거든요. 최적화된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를 여러 개를 비교 분석하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방사선 피폭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이번 IAEA 보고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유엔 국제해양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결국 자국에서 발생한 문제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한 건데 그런 대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방류하겠다고 하니까 일본 내에 있는 분들도 반대를 하시고요. 무엇보다 후쿠시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 네. 저희랑 여기까지 오셨어요. 동경까지 버스로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곳인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고 난 다음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특히 어민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분의 1 이하로 가격도 떨어지고 사는 사람도 없고. 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방류를 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0으로 다시 돌아간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 지금 일본에 좀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고농도로 오염되는 오염수인데 그것이 깨끗하게 처리되어서 방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기구인 IAEA가 스스로 정한 일반 안전 지침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걸 바다에 버려야 될 때는 그게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 대안들을 다 봤을 때 정말 이게 최선의 대안인지를 확인하는 최적 대안인지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일반 안전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둘 다를 하지 않고 그런 결정은 일본 정부가 책임지는 거다. 일본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더군다나 서문에 그로시 사무총장이 쓴 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걸 방류하는 건 일본 정부의 결정이지 우리는 권고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 보고서를 마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삼는 것은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나 패착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기술적인 걸로 얘기하면 어쨌든 이 물을 거르는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앞으로도 작동할 건지 동경전력이 여러 번 신뢰를 받지 못한 행동들을 했거든요. 이 사업자가 제대로 할 건지를 했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보고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자, 지금 IAEA 보고서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대안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 간략하게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뭐 지층주의 2, 3km 아직 지층에다 주입하거나 아니면 중저진입 폐기물처럼 이제 한 500m 지하에 보관하거나 수증기로 방출하거나 수소 분해해서 가거나 이런 몇 가지를 쭉 냈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액체 폐기물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번 일본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네. 그걸 시멘트화 시켜서 이렇게 둥글게 고형화시켜서 쌓아두는, 그러면 그 물이 새어나가진 않잖아요, 최소한. 그 방법을 되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방류를 할 계획으로 이런 다른 대안들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네. 자, 지금 대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염, 폭우와 같은 자연재난의 시대, 공동의 집인 지구를 아끼며 살아갈 주인공은 청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년 화가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교 서울대교구가 주최한 성미술 청년작가 기획전이 지난 12일 명동 갤러리 1898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회 주제는 공동의 집에 관한 대화. 전시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책 찬미받으소서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번 기획전에 참여한 11명의 청년 작가들은 찬미받으소서를 읽고 묵상한 다음 각자의 개성과 탤런트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의 집에 관한 대화라는 주제 역시 찬미받으소서 3항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에 관하여 모든 이와 대화를 나누다는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개막식에서 청년들의 작품을 감상한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는 교황의 회칙을 묵상하고 예술작품으로 만든 것은 사제의 강론과 비슷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볼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으며 환경을 가꾼다는 것은 본래 자연 안에 있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멸종위기 동물 스탬프로 활동지를 꾸미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평일 오후 2시, 주말 오후 4시에는 청년 작가의 도슨트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이 동물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축제장처럼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람객 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멸종 위기종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뭔가 이렇게 주목을 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CPBC 이심입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독자권익위원회의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은 13일 저녁 서울 중구 3일대로 CPBC 본사에서 가톨릭 평화신문 독자권익위원회 2기 8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독자권익위 2기 신임위원장에는 인문학 아카데미 다산숲 김대희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2기 위원회는 춘천교구 초당본당 주임 최기홍 신부와 서울대교구 민화위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환영 박사 등이 위촉됐습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해 1년간 활동한 1기 위원들은 독자 입장에서 가톨릭 평화신문 기사에 대한 피드백과 사회 복음화를 향한 언론 정신에 걸맞은 방향성을 제시해왔습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가톨릭 평화신문이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독자 권익위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주요 가톨릭 일정 전해드리는 간추린 가톨릭 소식 전해드리며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의 생애와 영성을 담은 책 라자로 유흥식 출간기념 북콘서트가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명동 대성당 코스트홀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북콘서트에는 유흥식 추기경이 직접 참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7286-7724번 문자로 문의하면 됩니다.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9세에서 13세 사이 수원교구 신자로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28회 농민주의를 맞아 인천교구 우리농 직매장을 소개합니다. 인천교구 우리농 직매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0번 길 2, 답동 주교자 성당 바오루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 문의는 전화 032-763-0551번으로 가능합니다. 의정부 교구가 신앙의 길 제12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마감은 오는 17일 월요일까지이며 참가비 입금 선착순으로 75명을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8만 원이며 청년의 경우 참가비의 50%가 지원됩니다. 순례는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순교자 공경위원회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